대표님은 직사항센터 여러 개 또 갖고 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임차인 갑질 뭐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임대인 갑질을 하고 계시네. 그런가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나온 지 이제 횟수로는 2년에 접어들고 있고 올해 이제 8월 되면은 그냥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와중에서 임대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은 원래 보통 되면은 집주인이 갑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임차인 갑질이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임차인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더불어서 뭐 임대인 관련해서도 좀 곤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태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적일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직사항센터 여러 개 또 갖고 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임차인 갑질 뭐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임대인 갑질을 하고 계시네. 그런가요? 임차인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뭐, 근데 지상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회사잖아요. 네. 기업체다 보니까 좀 주택이랑 달라서 뭐 음, 그런 뭐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죠. 다 조용하게 있다가 그렇죠. 예, 계시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서 아, 서로 이미지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오히려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사원용 부동산은 더 회사니까 직사항센터. 그렇죠. 네. 네. 근데 상가는 또 많잖아. 상가는 또 상가는 힘든 뭐, 부분들 예, 있죠. 버티고 네. 그러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건물 사례들도 보면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산 건데 이 명도 과정에서 네. 임차인 갑질, 뭐 임대인 갑질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임차인 갑질 얘기하는 건 집입니다. 주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임차인 임대인 갑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는 워낙에 그런 게 많죠. 뭐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집을 많이 훼손시키는 뭐 임차인 갑질 같은 것도 있고 음, 임대인은 뭐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네. 임대인 갑질은 원래 그냥 고유 명사처럼 어. 있는 거고 임차인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음. 뭐 요새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음. 이사 들어오는 날에 이제 집 보러 갔더니 뭐 그 임차인이 벽에다 페인트 다 칠해놓고 뭐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맞아. 음. 허락 안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쵸. 요즘에 그 식기세척기, 네. 구멍, 음. 네, 뭐 식탁 여기에서 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케이스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전화 안 하고 맞아요. 그냥 뚫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임차인 교체나 본인이 실거주로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마루 하면은 뭐 무거운거나 이런 거 찍히잖아요. 네, 찍힌 맞아요. 자국이 네. 또 많이 발생하는 세입자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익어가지고 보증금 관련해서 뭐라고 하면 이쪽에선 반대로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다. 네. 네. 사실 이제 이게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서 맞아요. 어차피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되면 자연적인 그 마모나 이런 네. 현상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임대인 갑질이 아니라 이제 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임차인 갑질로 끝나는 케이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림 그려놓는 거. 애들 키우면은 사실 벽지가 네. 도화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래고 이런 거는 음.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그려놓은 거는 네. 좀 그래도 물어주고 나가는 게 네. 서로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게 네. 거의 예의죠, 예의. 네. 이거 원래 그랬어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음. 상황이니까 그거는 임차인들도 그런 건 좀 돈을 해주고 나가는 게 맞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해주고 나가는데 그림은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벽지도 어두운 계열로 좀 디자인 들어가서 그레이 컬러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하얀색은 약간 긁히거나 그러면 티가 안 나는데 그레이 컬러는 약간 뭐 가전 제품, 가구 네. 때문에 벗겨지는 보기 쉽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얗게 올라오고. 네, 근데 이것 때문에도 좀 다툼이 좀 있더라고요. 네. 벽지 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근데 이건 자연적인 마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근데 뭐 일부분 이렇게 긁혔는데 다 음. 해놓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임대인 갑질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뭐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서면 다 갈아주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계약할 때 특약이나 이런 걸 좀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갈 때 조금 특이하게 되는 덜하지. 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재작년에 한번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형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래서 알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그 형네 이제 부부가 이사를 가는데 이 집주인하고 계약까지 다 했죠. 원래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도 하고 뭐 가구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작년이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 집주인이 욕심이 생긴 거죠. 돈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임차인 계약 다 입장에서는 했는데. 계약 이미 다 했는데 못 받아주겠다 음. 하고서 이제 인테리어 처음에 견적 보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음. 이제 빈 집이었거든요. 음. 누구 맘대로 집에 들어왔냐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해서 미리 가서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고 기존 살던 집에서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딱 그 공사를 끝내놔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바꾸고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임대인이. 아. 그래가지고 미리 이거를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 아니었어요? 합의를 말로는 했는데 아, 특약사항이 안 써놓으니까 적어서? 그냥 임대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죠. 이제 금액 안 올려줬다고. 그러면서 비밀번호 바꿔서 이거를 뭐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해야 되냐.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법적으로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형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변호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와이프한테 해봤는데. 물어보지. 필요 없지. 그쵸. 필요 네. 없지. 그러니까 뭐 제가 법적으로는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냥 직접 통화하지 마시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때 같이 듣지 않았냐 그거를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잘 좀 조율을 해봐라 좀 사정 좀 봐달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집 나가고서 이거 인테리어 일정도 꼬이고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괴롭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집이 먼저 가야 되는 케이스가 덜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세입자가 철두철미하게 계약서 상에 뭔가 특약으로 그래서 이거는 짐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잔금일 이전에 하는 거를 합의한다. 그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임차인들이 아까 말했지만 집 안 보여주는 거 떠나서 뭐 전화가 안 된다던가 네. 장소를 이런 거. 잃어버린다. 맞아. 집주인이 이제 내가 실거주할 거라고 계약갱 신청권 못 쓴다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네.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내용 증명이 들어가야 되는. 집을 찾아가도 두들겨도 안 나올 거고. 근데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은 안 열려. 요즘에도 아파트들 중에서 다 보이지 않아요? 계량기? 그렇죠. 숫자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거 막 그러니까요. 온수 쓰는데 막.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 빼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써서 이제 묵시갱신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네.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첫 번째는 특약상 잘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통지를 해줄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거나 뭐 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 두 가지 되겠지만 근데 한번 계약하고 뒤에 가면 잘 신경 안 써요 중개사가 중간에 갱신 때는 맞아요. 그냥 되게 귀찮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중개사분하고 잘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도와주시면 내용 증명하고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도 본인이 그냥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뭐 법무사라든지 전문가잖아요. 네. 변호사. 변호사 많이 도움을 받아서 보내봤잖아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내면은 어쨌든 내용증명서에 법무법인 이거 찍혀 있으면은 조금 더 좀 반응이 더, 잘 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용 증명도 네. 반송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죠. 네. 근데 대부분 다 부재로 해가지고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보냈다는 게 남으니까 네, 효력은 있죠 그래도.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좋아요. 뭐 계기판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 그렇죠. 영상을 다 남겨놓고 내용 증명서 보냈고 다 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신축집은 그 뭐 잠깐 초반 했을 때는 그렇게 뭐 흠집이 많이 보이거나 이러지 않거든. 근데 조금 연차가 10년 넘어간 주택들은 약간 자기가 그 본 것보다 좀 더 노후해 보이고 많이 써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특히 뭐 할 때는 사전 점검과 비슷하게 체크해주면 그게 엑서가 제일 좋아요. 물 틀어보고 이런 거 다 해봐야지. 변기 압력이나 이런 거 확인해봐야지. 어딘가 하나 문제가 무조건 있어요. 자, 아예 없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비워져 있을 때 한 번은 다 찍고 뭐 그런 것들도 임차인도 그거를 요새는 해놓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맞아요. 문제 생길까봐 그러니까 맞아. 임대인도 그것도 똑같이 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그래야 맞아요. 좀 분쟁이 없죠. 맞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먼저 처음 전세를 구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날 들어갈 때 입주할 때 사진을 다 찍고 뭔가 맞아요. 문제 있는 걸 네. 체크해서 집주한테 보내줘서 인지를 시켜야 돼. 아, 이 집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맞아. 그래야 나중에 이거 네가 뭔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전인데요.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거가 안 된다고. 그 좀 나이 있으신 가정 뭐 어머니 계신 분들은 집에 환기 같은 것도 잘 시키고 하잖아요. 막 누수 같은 거 나도 네. 바로바로 이렇게 불러서 뭐 하고 네, 맞아요. 좀 그런 걸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뭐 젊은 신혼부부나 뭐 냅둬.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냅둔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만 되고 환기도 또 안 시키잖아요. 집에 잘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살만하니 그냥 냅두고 어. 아니면 그냥 뭐 좀 CC 같은 거 발라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나갈 때 진짜 돈 세게 받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 조금 생겼을 때 전화해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와서 봐달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뭐 주인이 관리사무소를 보내든지 뭐 자기가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돈이 싸게 먹힐 수 있고 내 잘못 아니면은 난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새로 도배한 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처음에 모르니까 겁먹어가지고 연락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케이스도 말할 게 많은 게 그거잖아. 있어요. 하수구 막히는 게 제일 많을 거야. 그러면은 냄새 난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래서 수리할 때는 집주인이 직접 해주는 게 제일 최상이에요. 맞아요. 직접 가서 직접 자기가 아는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게 최고지. 이거를 어물쩍 넘어가면은 전화 와서 냄새 난다고 해도 그럼 냅두세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고쳐줄게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세입자는 그냥 바로 보이는 전화해가지고 얼마라고 하면 그럼 빨리 와서 고치라고 해버려. 뭐 단가 비교도 안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당면 할명되면 연락 받으면 냅둬라. 무조건 너 건드리지 마라. 돈 안 줄 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게 서로 분쟁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지금 임차인 분들의 지금 갑질 사례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례를 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러다가 나중에 집주인들이 이제 면접도 봐서 이제 세입자들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실제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실제로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들 대표적으로 뭐 이력서 비싸게 서약서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뭐 인종이나 가구 원수, 뭐 반려동물, 소득 증빙, 통장 잔고 증명서 이런 내용 등 이런 걸 다 서류로 제출하고 경쟁률 90대 1이니까 다 제출하고 집을 깨끗이 쓰겠다는 서약서까지 하여튼 굉장히 이런 면접까지 보는 단계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멀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지. 임대가를 제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네. 되는 거예요. 임대가를 제어하게 되면. 임대가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뭐 없으면 자연적으로 밀려나거든요.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돈으로 싸우게를 못하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순서로 가는 거거든. 순서 그리고 경쟁, 그러니까 그게 외적인 걸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종, 뭐 그렇죠. 반려동물 이런 걸로 해갖고 좀 유리한 쪽을 선택해 주는 건데 지금 마음대로 집주인 마음인 거 아니에요, 그 말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뭐 전월세 상한제다, 뭐 이런 거가 강화되고 임차를 강력하게 제어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정말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도 뭐 학군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미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 지금도 물어보잖아요. 직업 뭐 이런 거. 지금도 물어보잖아. 지금 네. 어떤 집에 그 몇 살 정도예요? 30대 부부입니다. 그럼 무슨 일 하는데요? 이 정도는 다 물어봐. 네. 지금. 그 무슨 정도는 일 하는지 물어봐요. 꼭 물어보죠. 물어봐요. 근데 그 외적인 것까지 강하게 뭐 소득증명원 갖고 와라 이런 건 안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입자가 집을 잘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니까 체크하는 것 같아요. 아예 또 임대인이 그 구분 없이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체킹이 들어가야 또 반대로 임차인들도 임대인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처음 앉았는데 막 말이 많다. 그러면 딸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맞아요. 자주 연락 오고 그런. 특약을 막 5개를 넣고 있다. 음. 그러면 도망가는 게 사실 상책이다. 서로 맞는 사람 만나서 그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면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 갑질 이런 논쟁들은 좀 본인의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식산업센터 전문가가 있으니까 지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